안녕하세요. 삶을 바꿔주는 독서 시간입니다.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 브라이언 트레이시. 간만에 꼭꼭 씹어먹고 싶은 책이 생겼다. 그리 먹으면 몸 어딘가에 이로울 것만 같은, 그렇게 오래간만에 꼭꼭 씹고 싶은 책이 생긴 것이다. 물론 자기계발서는 많고도 넘친다. 웬만한 이름이 있다 하는 자기계발서는 죄다 탐독한 터라 선택도 제법 까다롭다. 하지만 몇몇 지인의 추천활, 자신의 많은 저서 중 한 권만 직접 고른다면 이란 질문에 주저없이 골라주었던 책. 그 수식어가 끝내 마음을 움직였다. 필자는 주저없이 구입했고 도착하자마자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둘러 읽고 말 생각이었다. 웬만한 개념과 원리는 어디 가서 간단한 강연 정도 할 만큼 줄줄 꿰고 있기에 만만치 않은 두께임에도 목표를 이틀로 잡았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첫 챕터를 다 읽지 못하고 바뀌었다. 아예 미라클 모닝으로 읽고 그 깨달음이 지기 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려보겠다 마음이 동한 것이다. 그렇게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는 내 안으로 들어왔다. 잠재의식을 통제하는 마스터마인드. 고대 그리스, 세상이 갓 만들어졌던 시절의 이야기가 있다. 땅과 사람, 새와 동물, 바다 생물, 풀과 꽃을 비롯한 모든 생물을 만든 올림푸스 신들에게는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이 성장해서 의식 수준이 충분히 발전할 때까지 생명의 비밀을 몰래 감추는 것이었다. 신들은 어디에 숨겨두는 것이 더 안전할지를 격렬하게 토론했다. 한 신이 이야기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에 숨깁시다. 인간은 절대로 못 찾을 겁니다. 그러자 다른 신이 이야기했다. 우리가 인간을 만들 때 끝없는 호기심과 야망을 주었기에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결국 올라갈 겁니다. 그러자 또 다른 신이 생명의 비밀을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 밑에 숨기자고 제안했다. 이 의견에 다른 신이 대답했다. 우리가 인간을 만들 때 끝없는 상상력과 불타는 호기심으로 세상을 탐험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깊은 바다라도 결국 도달할 겁니다. 한참을 더 논의하던 신들은 결국 해결 방법을 찾아냈다. 생명의 비밀을 인간이 찾지 않을 곳, 다른 모든 곳을 다 찾고 나서 의식 수준이 충분히 성숙한 뒤에야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깁시다. 다른 신들이 물었다. 그곳이 어딥니까? 그 신이 대답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기는 겁니다. 신들은 동의했고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생명의 비밀을 숨겼다. 모르는 개념은 아니었다. 하지만 깨달음이 미천하여 아는 걸 압축시키고 명쾌히 짧은 문장으로 정리하진 못했었는데 이 개념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마스터마인드. 자기계발과 관련된 모든 조언을 정리하여 단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면 그게 바로 마스터마인드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신의 마음 또는 창조적 잠재의식이라 불렀고 칼 융은 초의식, 집단 무의식 등으로 표현했다. 바로 이 개념이 나를 움직여 세상을 보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된다. 이 슈퍼의식의 또 다른 별칭은 창의력이 솟아나는 셈이다. 유명한 에머슨은 그의 수필들이 그냥 저절로 써졌다고 했다. 책상 앞에 앉으면 그의 손에서 종이 위로 단어들이 그냥 쓰여져 나왔단다. 그러나 그렇게 너무도 쉬이 쓰인 수필들은 영어로 쓴 작품 중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작품으로
기록되고 있다. 모차르트의 젊은 시절은 또 어떤가? 베토벤, 바흐, 브람스는 또 어떻고? 만약 시간을 초월한 듯 보이고 마음 깊이 강렬함을 주는 그런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보고 책을 읽는다면 우린 그것들이 그들의 슈퍼의식으로 만들어낸 창조물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긍정문을 자꾸 되뇌이는 것이다. 여기엔 대체의 법칙이 적용된다. 잠재의식은 오로지 부정 혹은 긍정의 한 방향성을 갖는다. 따라서 현재 어떤 감정이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 잠재의식은 지배된 감정의 색깔을 띈다. 긍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아 온통 걱정거리와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에 있다면 다른 방도가 없다. 이럴 땐 강력한 암시의 일종인 주문을 외운다. 긍정문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한다. 나는 점점 다시 좋아지고 있다. 주문을 진심으로 외우기 시작하면 서서히 부정의 기운이 걷히고 잠재의식은 밝은 색을 띈다. 두 번째, 두려워하는 일을 자신이 직접 한다.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선다. 이제 깨어나서 내 인생을 살아라의 저자 도로시아 브랜디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준 비밀을 이렇게 밝힌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결정하고 그 다음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처럼 그 일을 하라. 마치 두려움이란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이르는 것이다. 두려움이란 두려워하는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목표를 잃은 방황이란 먹이를 먹고 자란다. 야금야금 모든 희망을 갉아먹고 난 뒤에도 그칠 줄을 모른다. 명확한 삶의 목표가 없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바꾸면 멈춰섰다 라는 것이다. 우린 어떤 경우에도 삶을 세우면 안 된다. 딛는 한 발걸음이 고통스럽더라도 멈춰서서는 안 된다. 절대로 마지막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힘겹게 딱 한 번만 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당신에게 강한 어조로 꼭 한마디 조언을 드리고 싶다. 마지막 걸음을 힘차게 뻗으면서 꼭 밑을 보지 말고 앞을 봐라. 그리고 손을 뻗어라. 밑만 봤던 당신은 몰랐지만 당신을 지켜보며 당신이 손 내밀어 주길 기다리는 수많은 빛나는 하얀 손이 무수히도 많이 당신에게 손을 뻗고 있었던 기적 같은 사실을 당신은 보게 될 것이다. 당신에겐 그런 기적의 순간이 꼭 남아있다.